매일 당구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를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보겠고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출발이 참 좋지 못했어요. 네. 어제도 많이 내렸죠. 네. 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지금 특히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크게 빠지고 있는데 이틀 동안 거의 6% 가까이 빠졌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엄청 많이 네. 빠졌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코스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신라젠이 무려 11% 넘게 빠졌고요.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또 HLB까지 9%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그러나 저는 요즘 급등주와 개별 테마주는 매매하기가 정말 좋은 시장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지수가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공작기계 수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좋았고 또한 어제 제가 매일 장보는 남녀에서 말씀드렸었던 일본의 금융 규제 관련된 수출 관련된 이 리드코프 반사이익 관련주 어제 이제 그 금융권의 자금 회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드코프가 어제 시가 대비해서 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장 끝나고 시간 외 호가를 보니까 지금 7.5% 급등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상당히 강하게 일단은 시가가 강하게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일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조금 이런 흐름은 일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대화를 하자라고 밝혔지만은 일본 정부에서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뉴스에서도 WTO 제소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이 WTO에서는 특별하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이거를 당장 이번 달이 급한 상황인데 이 WTO 제소가 우리가 이제 법적인 어디 대법원에 관련 이슈가 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1년, 2년이 걸리는데 WTO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또 1년, 2년 또 거기에 항소까지 한다면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지금 급한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WTO가 제소를 했다 그래서 당장 해결책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어제 리드코프에 이어서 네. 오늘도 좀 이런 관점에서 저는 특징주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바로 공개를 해보죠. 네, 한번 이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이슈입니다. 제가 어제 일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원래 패를 한 번에 다 내놓지 않는다. 숨겨놨다가 사실 결과까지 다 지금 예상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카드를 하나 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된 규제가 먼저 처음 나왔지만은 네. 그 이후로 공작기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등등. 어제 또 탄소섬유. 그렇죠. 탄소섬유.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탄소섬유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를 아예 못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수소차나 그리고 일반 자동차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흔히 수출 규제를 하면은 유니클로나 아사히 맥주 안 먹으면 되지 렉서스 안 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소비재는 전체 일본의 수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10%가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핵심 산업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전방 산업이 아니라 일부 핵심 부품들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90%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유니클로나 뭐 아사히 맥주를 안 먹는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전체적인 수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물론 그 해당 기업은 일부 수출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일본이 만약에 수출을 끊는다면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관심 이슈 다른 부분 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반도체 소재에 이은 추가 제재 가능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일본에서 전혀 소득 없이 지금 왔습니다. 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나 급하면 혼자서 일본에 갔는데 뭐 본인의 인맥을 당연히 총동원을 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현재 공작기계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핵심 부품,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수소차 핵심 부품도 현재 수출 규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주식쟁이들은 아무리 또 상황이 안 좋아도 개별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시장 하락 속에 테마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이 이슈로 인해서 종목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마치 작년에 남북경협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남북경협주가 처음 개념이 생겼을 때 한 200개 종목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종목이었다가 그게 네. 산업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빠지고 새로운 맞습니다. 종목들이 또 생기면서 그 종목들이 순환이 올라가고 계속 돌고 있죠. 네, 어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도 보면은 처음 수출 규제로 이슈가 됐었던 뭐 후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은 시가 대비해서 또 상승 마감을 했고 또 어제 장 끝나고 시간에서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수급이 돌고 있고 어제 또 공작기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특징주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은 SPG라는 공작기계 관련된 종목을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그러면 직접 차트 포인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4월의 정고점 이후에 추세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강했었죠. 네, 한번 네.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상황이죠. 주가가 좀 가고 있다가 많이 또 이틀 급락하고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또 큰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관련된 반사이익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 거죠. 한번 화천기계도 한번 볼까요? 화천기계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화천기계도 보면은 어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이 종목도 뭐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일지테크도 한번 볼까요? 일지테크. 자, 일지테크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또 말씀드렸던
리드코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드코프도 어제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일단은 했지만은 그 다음에 종가가 시가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또 한 7.5%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시간에서 너무나 좋아서 오늘 좀 갭으로 크게 좀 뜰 수도 있어요. 뭐 10%나 이렇게 뜰 수도 있는데 또 뭐 어제 혹시 뭐 물론 매일 자본남녀가 추천 방송이 아니라 이제 특징주 종목을 얘기하는 방송이지만은 혹시 어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이제 시가가 뜨면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만약에 시가 떴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붙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SPG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PG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뭐 2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의 맞습니다. 수출 규제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종목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SPG의 기술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죠. 네, 투자 포인트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우선은 SPG 정밀 제어용 모터 및 감속기 부품 개발 네. 이슈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작 기계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동사가 하고 있는 정밀 제형 모토 여기 보시면 밑에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하모닉 감속기 포함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높게 지금 이제 SPG가 독자 개발한 이 감속기가 일본의 부품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본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수출 규제 품목이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속속 하나씩 나오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또 하신다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하모닉 감속기 여기도 이제 감속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모닉 감속기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부품을 일본 쪽에서 거의 뭐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뭐 이거를 바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네. 뭐 어떤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를 불매 운동한다 그래서 신성통상의 탑10이 매출이 크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의 펜을 불매 운동한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모나미가 갑자기 실적이 크게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과 팩트보다는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나미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불매운동 해서 모나미로 수급이 안 옮겨가면 좀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주식만 급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의 뭐 수출 규제 하모닉 감속기가 포함이 돼서 그 감속기가 SPG 감속기로 대체가 된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특히 테마주라는 거는 어떤 팩트보다는 먼저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 성향이 강한 이런 테마주 특성상 어떤 기대감으로 급등만 먹고 그죠? 수익만 내고 나오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시면은 테마가 계속 돌고 있죠. 후성도 제가 또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크게 또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나미, 신성통상, 기타 등등 많은 종목들이 어제는 또 공작기계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 테마주로 단기 대응 하시면서 이런 흐름만 좀 잘 타시면 네. 지금 시장에서도 또 큰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때만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더 길게 뭐 우리가 6개월, 1년을 보려고 하면은 실제로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대체가 된다라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펜을 안 써서
모나미의 실적이 급증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나미가 바닥권에서 연일 급등을 했던 거는 기대감만 모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나미가 실제로 일본의 뭐 어떤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너무나 우매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순진하고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주식이라는 거는 오로지 팩트로만으로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꿈과 희망을 먹고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간다기보다는 여기에 플러스 욕심까지 더 결집돼서 오히려 오버슈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테마주가 더 특히 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 단기 급등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 확산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 종목들의 순환매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지금 단순한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그런 종목과 거를 좀 시장을 조심해서 바라보자라고 매매를 말씀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주셨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와 함께 종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특징주 개념으로 SPG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장 상황과 함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